안녕하세요. 한동아의 시기보감입니다. 오늘은 모기버섯의 효능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잡채나 닭백숙에 보면 검은색 젤리처럼 생긴 식재료가 들어가 있습니다. 바로 모기버섯입니다. 모기버섯은 다양한 요리에 사용되는데 색이 검어서 다양한 식재료와 함께 요리의 빛깔을 풍부하게 해주고 식감이 부드러워 먹기에도 좋습니다. 이번에는 모기버섯에 어떤 효능이 있는지 한의설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모기는 한자어로 나무에서 나는 버섯이란 의미입니다. 반면에 서기버섯은 돌에 붙어서 나는 버섯을 의미합니다. 보통 모기버섯이나 서기버섯이 귀처럼 생겨서 귀자를 썼다고 합니다. 문헌에서도 이자는 모양을 본뜬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자는 그 자체로 버섯을 뜻합니다. 이자 이외에도 이자나 이자도 버섯을 의미하죠. 용자는 무성하다는 의미인데 버섯을 의미할 때는 이로 읽습니다. 국내에서는 대부분 검은색 모기버섯을 식용하는 반면에 중국에서는 흰 모기버섯도 많이 요리되는데 흰 모기버섯은 은이라고 합니다. 모든 나무에는 버섯이 납니다. 그러나 식용이 가능한 모기버섯은 따로 있습니다. 본초강목에는 뽕나무, 괴화나무, 당나무, 느릅나무, 버드나무에서 나는 것을 오모기라고 한다 라고 했습니다. 그 중에 뽕나무와 괴화나무에서 나는 것이 가장 좋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뽕나무와 괴화나무 등의 모기버섯만 식용이나 약용해야 한다고 한다면 시중에서 복용 가능한 모기버섯은 없을 것입니다. 시중에 모기버섯은 재배도 많이 유통되는데 주로 참나무를 이용합니다. 참나무 모기버섯도 좋습니다. 본초강목 이전의 과거 옛문헌에는 나무 종류의 구분 없이 모기로만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폰칼럼에서는 나무 구분 없이 모기버섯의 효능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모기버섯은 맛이 달고 성질은 평합니다. 식료본초 등의 일부 서적에는 성질이 차다고 했습니다. 효능으로 열독에 사용한다는 내용을 보면 모기버섯의 기운은 평이하면서도 냉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모기버섯은 장 건강에 좋습니다. 본초강목에는 오장을 매끄럽게 하고 장의 기를 소통시키며 독기를 밀어낸다. 광물질 약을 복용하는 사람들에게 생긴 열을 제거할 때는 파와 두시와 함께 국을 끓여 먹는다 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보면 모기버섯이 장의 열독을 제거하면서 동시에 변비에도 좋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기버섯은 치질에도 좋습니다. 본초강목에는 치질을 치료한다 라고 했습니다. 본서에서는 어떤 사람이 치질을 앓았는데 온갖 약을 써도 효과가 나지 않았는데 모기를 넣어 끓인 국을 먹지 않았는데 매우 효험이 좋았다라고 했습니다. 또한 다양한 종류의 치질로 인한 하열에 모기버섯으로 국을 끓여서 배불리 먹고 대두와 소두 각 한 대를 함께 찧어 2개의 주머니에 나눠 놓고 쪄낸 것을 번갈아 가면서 깔고 앉으면 낫는다라고 했습니다. 모기버섯은 여성 자궁 건강에 좋습니다. 본초강목에는 검은색 모기버섯은 여인의 척백대야, 혈병, 진가, 척취, 음부가 아픈 것, 자식이 생기지 않는 증상을 주치한다. 그리고 올경이 고르지 못한 것을 치료한다라고 했습니다. 이를 보면 모기버섯은 전반적으로 여성의 자궁을 건강하게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하나 자궁출혈에는 모기버섯을 검게 볶아서 가루내서 먹게 했습니다. 모기버섯은 지혈작용을 합니다. 본초강목에는 코피, 장풍으로 인한 하열, 부인의 신복통을 먹게 한다 라고 했습니다. 본서에는 유년기에 조금만 움직여도 갑자기 코피가 나는 증상에 모기를 검게 볶아 가루내고 증상이 발생할 때마다 살구시만하게 만들어 코를 막는데 몇 차례 하면 출혈이 멈춘다라고 했습니다. 지혈작용은 복용하는 방법을 통해서도 얻을 수 있습니다. 모기버섯에는 이뇨작용이 있습니다. 본초강목에는 소변을 시원하게 보지 못하거나 잘 나오지 않는 증상에 모기버섯을 가루내서 1방촌c씩 술로 하루 3번 복용한다라고 했습니다. 만약 평상시에 변비가 있는 사람이 만성적인 설사를 할 때 모기버섯을 복용하면 소변도 잘 나오면서 설사도 쉽게 그칩니다. 모기버섯은 티눈을 제거할 때 외용제로도 사용했습니다. 옛날에는 발바닥에 티눈이 생겼을 때 발을 뜨거운 물에 담갔다가 좀 부드럽게 한 후에 환부에 모기버섯을 붙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티눈이 저절로 사그라들면서 통증도 없어졌습니다. 모기버섯은 배고프지 않게 합니다. 본초강목에서는 기를 북돋우고 굶주리지 않게 하며 몸이 가벼워지고 심지를 굳건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배고프지 않게 하는 것은 모기버섯에 영양분이 많아서가 아니라 식이섬유가 풍부하기 때문입니다. 모기버섯의 식이섬유는 버섯 중에 왕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구황식품으로도 활용되기도 했습니다.
목이버섯은 포만감을 주기 때문에 다이어트 식품으로도 활용되기도 합니다. 의학인문에는 목이버섯과 서기버섯의 효능을 비교해 놓고 있는데요. 모기는 피를 서늘하게 하면서 장벽과 하해를 먹게 하고, 서기는 심장을 시원하게 하면서 위를 보양하면서 지혈한다라고 했습니다. 사실 따져놓고 보면 둘 다 기운이 서른하면서 표현만 약간 다를 뿐 대동소이한 효능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서적에 목이버섯은 많이 먹지 말도록 했습니다. 의학인문에는 소아에게는 먹이지 않는데 소화시키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목이버섯은 질긴 식이섬유가 많고 성질이 선하기 때문에 위장이 약한 경우 잘 소화가 안 됩니다. 또한 철분이 풍부해서 빈혈에도 좋고 비타민 D도 풍부해서 골다공증에도 좋습니다. 그러나 한꺼번에 너무 많은 양을 장기간 섭취하면 철분의 과다 축적으로 구토설사, 폭통 등 위장관 증상 등이 유발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내용을 보면 한의사에서 너무 많이 먹지 말도록 한 이유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목이버섯은 생버섯보다는 말리거나 익혀 먹어야 합니다. 목이버섯은 일부 체질에서 피부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목이버섯 이외에도 대부분의 버섯은 생으로 먹는 것은 금해합니다. 버섯은 균사체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목이버섯은 닭고기와는 궁합이 잘 맞지만 오리고기나 꿩고기와는 서로 궁합이 잘 맞지 않습니다. 추위에 보면 닭고기와 함께 백숙으로 많이 만들어 먹기도 합니다. 닭고기는 성질이 따다하기 때문에 성질이 선한 편에 속하는 목이버섯과의 궁합이 좋지만 오리고기와 꿩고기는 둘 다 모두 성질이 선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소동파시에는 상하수계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바로 뽕나무에 나는 거위고기와 나무에서 나는 닭고기라는 의미인데요. 이때 거위고기와 닭고기는 바로 목이버섯을 의미합니다. 아마도 목이버섯의 식감이 질겨서 고기 같은 질감이 있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잡채와 닭백숙이 들어간 목이버섯을 먹을 때마다 어떤 효능이 있을까 궁금했을 것입니다. 목이버섯은 장 건강, 여성의 자궁 건강, 치열작용, 다이어트 등등 다양한 효능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과식으로 욕심낼 만한 버섯은 아닙니다. 목이버섯은 적당히 먹는다면 즐겨볼만 합니다. 잘 들어보셨죠? 그럼 오늘의 한동화의 시기보가 마칩니다. 감사합니다.